자, 시작해볼게요. 같이 천천히 보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좀 확인하면서 넘어갈게요. 우선은 25페이지 한번 같이 다 보면서 25페이지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몇 번 할까요? 132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32번 문제를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2번을 설명을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대충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 요 표현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수열은 함수의 부분집합이라 그랬으니까, 수열에서 이러한 표현이 있다라는 것은 함수로 보자면, 이건 뭐야? 사의 간격으로 계속, 만약에 이게 이렇게만 돼 있으면 사의 간격으로 똑같은 건데, 2가 있으니까, 사의 간격으로 두 배씩 뭐해진다는 얘기일까? 커져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A1 같은 경우는요, 1이라면, A5는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야? 2. 그 다음에 A9는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야? 4.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걸로 나열된 것들은 이씩 곱해져가는 등비수열. 그럼 이게 첫째 항이 될 것이고요. A2 같은 경우는 2니까 A6 같은 경우는 4, A10 같은 경우는 8 이런 식으로 해서 이씩 곱해져가는 경우. 자, A가 3일 때 3항이면 7번째 항은 2배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11번째 항 값은 12 이렇게 이제 가지고 마지막 4가 4니까요. A8은 8, A12는 여기서는 16 이렇게 가겠죠. 곱해져 갈 거니까 이씩. 그럼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4n 플러스 4n 마이너스 얼마냐면 3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고인 이런 수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다 1 집어넣으면요. 똑같이 나오고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요. 이 다섯 번째 항이 되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런 같은 경우는 4n-2는 첫째 항이 2가 되고 n-1제곱. 자, 이거는 4n-1. 이거는 얼마냐? 첫째 항이 3이고 공비는 여전히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4n은 어떻게 되느냐? 4 곱하기 2의 n-1. 이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게 1부터 4까지고 2 집어넣으면 5부터 8까지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한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an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요걸 전부 다 더하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걸까? 실제로 더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다 더한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S4n이라고 쓰면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더해지는 상황이 되겠다는 거지. tn은 뭐라고 그랬냐면 4n까지 합이 tn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요 S4n이 누구다? tn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다 더한 거. 이건 등비수열의 합과하는 공식 써가지고 등비수열 합과하는 공식 써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런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 구했고요. 요런 같은 경우도 이미 구했으니까 아마도 식 쓰면 등비수열의 극한에 따라서 이런 모양새가 나타나겠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나타나면은 절대값이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어서 극한값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식 쓰면.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식만 쓸 수 있었으면 끝나는 거. 이렇게 식만 쓸 수 있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건데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라서 그럴 겁니다. 자, 이 표현 좀 잘 봐야 돼. 우리 함수에서 했잖아, 이런 거. 이번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그 주기 함수인데 앞에 뭔가가 곱해지면 그거의 배로만큼 커져간다는 거예요. 플러스 하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올라가는 거죠. 이 간격으로, 4의 간격으로. 이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안 풀어봐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첫 번째가 나오려면 4n 빼기 1이 아니라 여기 4n-3입니다. n은 1부터 집어넣을 거니까. 넘겨 어디니? 여기서 빨리 봐. 자, 그 다음 이 페이지에서 더 질문 없을까요?
괜찮냐? 다이도 없을까? 괜찮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6페이지 3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136번 말하는 거죠? 네, 136번 문제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엄청 높다.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 C단계에서 푸는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x가 x의 n제곱꼴로 되어 있는데 뭔가 복잡하게 주려고 이리저리 했지만 어찌됐건 이 문제를 우리는 뭐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왠지 설명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아니냐? 이거 안 했냐? 근데 왠지 설명한 것 같냐? 아, 그러니까 그때 그럼 설명을 했을까? 내가 그때 이 문제를 설명을 했을까? 왠지 설명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안 했을 수도 있고 해가지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문제 진짜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봐보자. 중요하다. 제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급수 이전에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 꼽으라면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일반화된 내용이고 막 좀 인위적인 것들이 좀 많은데 요거는 이 단원에서 낼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할게. 우선 딱 보자마자 fx가 xn제곱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거에서 1도 고민하지 마시고 미시 x니까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와 x가 1보다 크다가 되면 x의 2n제곱은 무조건 발산하는 상황일 거니까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눌 거다? x의 2n제곱으로 나눌 거다. 그렇게 했더니 나누어서 그렇게 식정리를 하면 요런 같은 경우는 나누면 이렇게 나오겠죠. 3. 그리고 요런 같은 경우는 x 2n제곱분의 1하면 무한대 가면 0으로 수렴할 거니까 빼버릴 거고 요런 같은 경우는 x의 2n제곱으로 나누면 a-2 곱하기 x가 될 거고요. 요런 같은 경우는 x 2n-1제곱분의 2인데 역시 0으로 극한으로 하면 0으로 수렴할 거라서 다들 여기까지 괜찮죠? 자, 두 번째 거는 누구로 갈 거냐? x가 1일 대로 갈 겁니다. x가 1이라는 것은 f1 값을 말하는 건데 여기다가 1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 4분의 그 다음 얼마냐면 a-2에다가 뒤에 플러스 2 하니까 4분의 a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케이스, 이거 무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안 하고는 문제를 풀라고 하지 마. 이렇게 딱 한 상태에서 이제 fx는요, 얘네들은 이렇게 돼버리면 0으로 다 수렴을 해버리는 거니까 누구만 남아? 1분의 2x만 남아서 이때는 2x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xn제곱이면 진동하는 상황이겠지만 마이너스 1이요. 자,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짝수제곱이니까 1이라서 4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가 돼서요. f의 마이너스 1 값은 분모는 4가 될 것 같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1인데 분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a만 딱 남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f 두 번 합성한 거에 1 집어넣은 게 4분의 5가 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좀 잘못했으면 말해줘. 네. 자, 이제 f1 값인데요. 이 f1 값이 얼마나 했냐면 4분의 5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f의 4분의 a를 집어넣은 것이 4분의 5가 되는 것을 찾으라고 하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이제 우선 첫 번째 이 4분의 2라고 하는 게 미정계수니까 어떤 범위 안에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를 때는요.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보고 그냥 찾아보면 괜찮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는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로 본다면 이렇게 갈게요. 4분의 a가 이 범위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a는 아마도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와 a는 4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a가 그거보다 크다면 1보다 커질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요놈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3분의 a-2 곱하기 4분의 a가 누구랑 똑같다? 4분의 5랑 똑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면 같을 테니까 이거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는 15가 되면서 넘어왔더니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0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5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맞죠? A 값은 얼마나 옵니까? 5. 5만 되겠네요. 마이너스 그다음 마이너스 3은 여기 범위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A가 5면은 이거를 만족할 수가 있으면서 얘한테 간 거고요. 두 번째는 A가 4분의 A가 1이라는 경우로 갈 수 있겠죠. 4분의 A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4분의 A가 1이라고 하면은 이미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오면서 이거 자체가 1 돼버리잖아. 근데 오른쪽이 4분의 5니까 얘는 불가능하겠다. 4분의 A가 1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4분의 5라는 식을 만족할 수가 없어. 세 번째는 이렇게 갈게요. 4분의 A가 이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거죠. 4분의 A가 이 범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었을 때 4분의 A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4분의 5를 만족하는 건데, 자, 이거는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4까지가 될 거고요. 요놈들 곱하고 넘어가니까 A 값이 얼마 됩니까? 2분의 5인데 2분의 5는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넣어도 되는 거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4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내볼게요. 4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A는 마이너스 4가 되면서 1 나오는데 결국은 이것도 해봤자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요. 4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요 값이 되면서 실제로 A 값이 마이너스 4니까 이게 1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얘랑 같을 수가 없어. 이것도 불가능하다. 이게 불가능하다. 따라서 A 값은 5하고 A는 2분의 5가 나왔는데 모든 A 값들의 합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분의 15가 문제의 정답이다. 이렇게 흘러가면 되겠습니다. 상황 이해되셨죠? 자, 이런 게 잘 나온다. 시험전에 이런 거, 다른 거 안 풀어도 돼. 다른 거 풀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하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물론 이제 중요한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다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우선은 핵심 포인트를 잘 짚으라고. 이런 거를 내가 아직 조금 버벅거리거나 잘 자신이 없다면 연습을 다시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 또 이 페이지에서 질문 몇 번 할까요? 괜찮아요? 자, 그 다음 너는 그거 안 했더냐? 아, 그럴까? 오케이. 자, 우리가 제가 체크했던 거 먼저 그럼 위주로 할까요? 체크했던 게 몇 번이었습니까? 144번이랑 146번. 144번 먼저 가볼게요. 둘 다 하면 될까요? 둘 다 할게요. 자, 이 문제도 좋은 문제고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다. 이거 참고로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야.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문제입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계산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와 관련된 문제라고? 등비수열의 극한의 계산 문제. 등비수열의 극한의 계산 문제가 뭐죠? 라고 하면은 분모에 있던 요놈들이 이 둘의 미세 절대값이 큰 항으로 뭐 한다 해서 분모 분자를 나눈다라고 하는 게 핵심 포인트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K의 범위를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물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대신 우리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한번 판단하기에는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이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그냥 너무 심플한 것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좀 심화해서 나온 문제라면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AK라고 하는 요 수열은 K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거의 극한값을 그 일반항으로 두는데 지금 보니까 1부터 M항까지 합이 요놈이 30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뭡니까? M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K값이 뭐 AK가 이런 것들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 범위로 쪼개질 것 같은데 자,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밑에 있는 놈은요. 분모는 K2n제곱 돼 있으니까 K제곱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나는 이제 먼저 첫 번째는 뭘 할 거냐면 K제곱이 30보다 작다라고 할 때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대신 K는 무슨 수라고 그랬어? 자연수라고 그랬어. 그럼 K제곱이 30보다 작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30보다 작다. 30이랑 같을 수는 없죠. 그죠? 30이랑 같을 수 없는데 이 놈들이라면 K는 어떤 범위에 있다고 보시면 될까요? 1부터 5항까지인 거 이해될까요? 자, 이런 1부터 5항까지인 거에 AK 값은요, 정해져 있는 거지. 어떻게, 뭘로 나눠야 되겠어요? 분모 분자를.
요 놈으로 나누는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5는 잠깐 뺄게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30이 나오니까 요거를 할 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원래는 5도 여기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5는 따로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5는 이 부분에서 K는 5는 좀 따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요. K가 1부터 5보다는 작다라고 하면 이 6K도 무조건 30보다 작은 숫자예요. 자, 그 말을 왜 이야기하냐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30보다 작으니까 분모 분자는 뭘로 나누라고 지금 정의되어 있는 거? 30의 n제곱. 그래서 30의 n제곱으로 딱 나누면요. 여러분들은 극한으로 보내봤자 무조건 뭐 할 거야?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만 뭐가 되겠니? 1 남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5까지라면 얘네들 무조건 0으로 갈 거고 여기서 뭐만 딱 남겠습니까? 30. 아, 알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번째 항까지는 합이 얼마란 얘기일까요? 첫 번째 각각의 항이 30이니까 네 번째 항까지 합은 120이 되는 거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다 쓸까요? 자, 여기서 이놈들은 첫째 항은 얼마? 30. 근데 이게 몇 번째 항까지요? 네 번째 항도 얼마? 30. 근데 제가 5는 왜 따로 띄었냐면 여기가 30이 되면 이거 나눴을 때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K가 5라고 한다면 얘는 25밖에 안 되고요. 여기는 30이 됐는데 30의 n제곱 나오니까 이때 A5는 여전히 분모는 1밖에 안 될 겁니다. 얘는 0으로 가까이 갈 테니까. 근데 얘는 n 플러스 1이니까 30이고 여기 얼마 된다는 얘기일까요? 60. 그럼 얘는 60이 되는 거네요. 아, 선생님 다섯 번째 항은 60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가 120이고 여기까지 더하면 180인데 우리는 얼마를 넘어가야 됩니까? 300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뭘로 가봐야 될 거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해야 될 것은 K제곱이 뭐보다는 크다일 때로 보면 되겠습니까? 30보다 크다일 때로 볼 건데 이때의 K 값은 무조건 6부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여기까지 제 말 이해되고 있을까요? 자, 이때는 이제 뭘로 나눠야 되는 거냐면 이미 K제곱이 뭐보다 커버리니까요. 30보다 커버리는 거니까 이때의 K 값은요. 딱 나눠봤자 요놈들이야 뭐 빵으로 수렴할 거고 요놈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네. 맞습니까? 이해되고 계시죠? 지금 잘 봐봐. K제곱이 30보다 더 크다면 이 K제곱 요놈으로 K제곱이 30보다 큰 건데 30보다 큰 거에 N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0으로 수렴할 거고 얘는 1이 남는 거 괜찮죠? 그 다음 여기다 딱 정리하면 K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어디서? 안 사라져요? 어디? 아, 그럼 6하고 나눠야 되는 거군요. 여기도 조심해야겠다. 6을 했는데 여기다 6, 그렇죠. 6제곱하면 6제곱인데 여기 36이랑 똑같아 버리면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오, 땡큐. 자, 먼저 6하고 그 다음에 K는 어떤 걸로 나눠야 되겠어요? 7, 8 이렇게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49지만 얘는 해봤자 42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 0으로 수렴하는 거. 아, 그러면 알겠네. K가 7부터는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0 되는 거 맞습니까? 왜 0이냐면 분모는 얼마야? 분모 1인 거 맞죠? 그 대신 요놈들도 밑이 뭐보다 작으니까 이거 제곱한 49 또는 64 이런 것보다 작을 거고요. 얘놈도 이미 작으니까요. 그 대신 여기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 여기는 이제 6이라고 한다면 자, 이게 6이라고 하면 36이니까요. 자, 이거는 36이 되는 거 맞을까요? 맞죠? 그럼 요놈이 얼마다? 아, 이때는 이제 여기 6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A 여섯 번째 항도 얼마가 된다? 36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곱 번째 항부터는 뭐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제로가 되는 거니까 아마도 이거 여섯 번째 항까지는 놔두고 이제 얘가 더 추가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내가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는요.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건 얼마냐면 180에서 얘 더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16. 그러면 좋아.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이 AK 하나와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가 300보다 커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K는 7보다는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거 아무리 해봤자 이건 얼마밖에 안 나오니까 216밖에 안 나올 거니까 더 커지면 대신 이제 얘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넘어가면요. 요놈은 뭐랑 똑같은 겁니까? 2분의 M 곱하기 뭐랑 똑같은 겁니까? M 플러스 1이고요. 얘가 반대로 넘어가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4. 이거 곱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68인데 여기에 어떤 숫자부터가 가능하겠습니까? 뭐 이거 꼭 굳이 인수분해 안 하고 13 집어넣으면 커져요. 12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2 곱하기 13은 얼마죠? 아직 작다, 그죠? 얼마부터 이식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M은 얼마? 13부터가 가능한가요? 13부터가 가능하니까 최소 자연수 값은 얼마냐 물어봤으니 정답은 13이다 라고 이렇게 풀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온전히
요 K제곱과 요 밑에 있는 요 놈 있죠? 둘의 절대값인데 이미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 이거 절대값까지 씌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놈들이 이거보다 작을 때하고 클 때인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요거 5가 되는 순간에 이게 똑같아지는 상황이니까 또 6이 될 때도 똑같은 거네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등비수열의 극한 문제의 기본 개념을 좀 약간 심화시킨 거죠. 좀 복잡하게 만들어서. 괜찮을까요?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응용해서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물어보는 것만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번째 항 얼마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하는 것들 이런 것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봐두셨으면 좋겠네. 근데 푸는 방법은 똑같겠죠. 뭐 어떻게 물어보든. 지워도 괜찮을까요? 야, 우리 나 급수 설명 다 했지. 근데 그걸 안 한 거냐? 대표 문제를 안 풀어줬나? 아, 그랬어? 그거, 이거 질문 받고 난 다음에 그거 마무리하고, 그것까지 마무리가 다 되면, 우리 오늘 그 뭐죠? 1단원 끝난 거니까요. 수열의 극한 급수까지 4점짜리 문제들만 좀 한번 계속 한번 확인해 보면서 좀 봐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복잡한 거죠. 복잡한 부분이 좀 더 강한 문제입니다. 자, 이걸 뭐 빨리 풀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닐 거고 상황들을 잘 살펴가지고 최소한 줄일 건 줄여갈 건데 문제의 요지를 살펴보니까 다음과 같은 정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뭐 계속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여기서 중점 내리고 그대로 수선해발 계속 수선해발 내리는 식으로 쭉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이놈들에 대한 HN과 HN 플러스 1의 값에 대한 뭘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그냥 순수하게 극한값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제 무한히와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거를 일반항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일반항으로 정리를 해버리고 혹시 뭔가의 규칙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내려와서 그다음 또 이렇게 가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뭔가로 수렴하는 상황들이 생길 것 같은데 자 먼저 확인 정도 해볼게요. 자 이게 2라면 요거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3.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 루트. 그래서 제일 먼저 자 H1 곱하기 H2는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2분의 루트 3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가 되고요? 2분의 1.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3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네. 이쪽에서 바로 보면 되는 거니까. 루트 3배 하면 되니까. 요거에 또 얘는 절반으로 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3. 4분의 3에 요놈의 또 루트 3배를 하니까 두 번째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H2분의 4분의 3루트 3 되는 거 맞나요? 자, 여기서 이제 혹시나 A3가 여기서 곱하는 거랑 일정한 게 곱해져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볼 것도 없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H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 제가 구한 게 요거까지 했나요? 요거까지 한 거죠, 그죠? 자, 이것까지 했고요. 그럼 이쪽에 됐을 때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 4분의 3이니까 여기는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4분의 5가 되면 여기는 얼마 됩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H3, H4는 뭐가 되는 거냐면 8분의 5루트 얼마입니까? 3. 그럼 이런 같은 경우는 뭔가 규칙이 있긴 한데 이게 곱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1이잖아, 그죠? 4분의 3이잖아. 여기 얼마입니까? 8분의 5인가요? 그럼 그 다음 혹시나 만약에 H4, H5가 여기서 16분의 그 다음에 7 루트 3 나왔다면 이제는 규칙성이 발견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HN 플러스 1항은 규칙 발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여기는 2에 뭐라고 쓰면 될까요? n제곱.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홀수항 가는 거죠. 1, 3, 5, 7 가는 거니까 2n 마이너스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될까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딱 되면 요놈에 대한 뭘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극한을 묻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무한으로 가면 근데 이거 맞죠?
그럼 이렇게 갔을 때 2n제곱 2n-1이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요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2n제곱분의 2n 루트 3 하나랑 2n제곱분의 루트 3 이렇게 써도 되는 거 괜찮을까요? 근데 얘는 뭘로 가버리겠냐?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밑에 커져가는 비율이 얘가 훨씬 크니까 얘는 뭘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고요?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해되나요 이거? 그러니까 얘도 커지긴 하는데 얘는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커질 거고 얘는 지수 함수니까 이렇게 커질 거라 이 둘이 나누었을 때의 비율 값은 점점점 뭐해지겠니? 이게 훨씬 더 커지는 거니까 그 값은 점점 더 훨씬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에 가까이 갈 거라고요? 0에 가까이 갈 거라고요. 그럼 이제 얘만 구하면 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 하면 이거 등비수열이죠. 공비가 얼마인? 2분의 1인 그죠? 등비수열에 뭘 묻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거? 잠깐만 이거 얘도 0으로 수렴하는 건가요? 7이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네. 그렇게 되는 거구나. 지금 이게 7이었다면 이렇게 된 건데 뭐야? 너 구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돼. 이러면 0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로 0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7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계속 한도 끝도 없이 했더니 규칙을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는 점화식으로 가는 거. 우리 어떤 거 an 플러스 2랑 2 예를 들어서 샬라샬라 an이 있었던 거 우리 지난번 풀어서 기억납니까? 이 수열 자체가 수렴을 한다고 한다면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로 갈 거니까 결국은 뭔가 루트였나요? 지난번 했던 거?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점화식 자체가 등비 수열이 돼서 그 점화식에서 공비를 발견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극한을 물어봤기 때문에 등비 수열 극한이라면 무조건 수렴하면 0이고 1일 때는 1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잘 봐. 자, 우선 어쨌건 첫째 항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첫째 항 아까 우리 구해놨던 거 첫째 항 값은 2분의 루트 3을 좀 써놓고 갈게요. 자, 이게 규칙이 발견되는 상황이었다면 바로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됩니다. 0으로 수렴해 버리는데 실제로 길이는 0으로 수렴한 게 아니라 뭔가의 어떤 한 삼각형으로 정삼각형으로 가까이 갈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각형을요. 잘 봐. 어딘지 모르겠지만 n번째 때 딱 수렴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n번째 때 이렇게 와서 여기가 HN이라고 딱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가듯이 막 이렇게 빙빙 돌 거 아닙니까? 근데 위치는 어딘지 모르겠어. 여기서 이렇게 딱 왔다면 그 다음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이쪽으로 내리는 거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겠죠? 지금 현재 이렇게 돌고 어느 쪽으로 도니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온 거죠?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여기까지 왔어. 예를 들어서 H, N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뭘 가야 되겠어요?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이게 누구라는 이야기일까요? HN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이전 게 또 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이렇게 왔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왔겠네, 그죠? 요 앞에 게가 누구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선은 요 부분에 대한 것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하나의 식으로 점화식으로 쓸 거니까 그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HN에서 이거를 일반항 AN으로 둔다면 요 놈이 바로 AN 플러스 2랑으로 갈 거니까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 거 이게 낫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뭐 한다는 이야기일까?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여기가 누구다? H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 길이 자체를 제가 AN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내린 것은 AN 플러스 2랑이 되는 거지. 그때 와라. 자, 이 길이를 우리는 몰라요. 그죠? 자, 이거를 잠깐 A라고 딱 두겠습니다. 모르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전체를 그냥 나중에 이제 식은 이렇게 딱 쓸 거야. 이걸 AN이라고 듣게 이거 AN 이렇게 두겠습니다. AN.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대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 AN이 될 거고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참고로 다 계속 60도야. 여기는 얼마지? 4 마이너스 미안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이거는 여기 길이는 이거 절반인 거잖아. 그지? 1 마이너스 6분의 얼마입니까?
루트 3an인데 이거 몇 배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현재 누구냐면 an 플러스 1항인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루트 3배 하니까 루트 3 한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될까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는데 이거 둘 다 똑같은 식인데요. 이게 이제 수렴을 할 건데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얘네들도 이거 알파로 수렴하고 이거 알파로 수렴한다면 알파는 루트 3 마이너스 얼마다? 2분의 1 알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넘어가니까 2분의 3 알파는 루트 3이랑 똑같으니 알파는 얼마다? 3분의 2 루트 3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이거의 극한값을 묻고 있는 거니까 이거의 극한값, 그쵸? 지금 현재 이거의 극한값을 제가 누구라고 한 거예요? 알파라고 둔 거니까요. 알파는 3분의 2 루트 3이 바로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점화식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을 원래는 발견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규칙을 발견해봤자 이 문제의 의도는 수렴한다라고 하면은 0으로 수렴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을 것 같고 뭘로 접근해야 되는 거냐? 자, HN에서부터 AHN 플러스 1까지 수선해발 내린 이 길이를 제가 편의상 AN이라고 치환을 논다면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나올 거고 또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 1대 루트 2대 루트 3대 2 해가지고 정리해봤더니 이 길이가 이렇게 딱 나오는 순간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식 점화식이 될 것이고 거기서 이제 각각 극한으로 보냈다. 저런 문제들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발견해서 찾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해봤자 규칙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 쉽게. 자, 괜찮을까요? 자, 잘 메모해 주세요. 이건 시험에 나와. 이거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요, 이 문제. 이 문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잘 파악해 두셔야 돼요. 어떻게 파악을 해둘 거냐? 저 풀이 과정을 적는 게 핵심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일일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극한인데 이럴 때는 뭘로 접근하자? 식으로 점화식이라고 하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자. 그랬을 때 이웃하는 항 사이에서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이렇게 한식에 나타날 건데 그걸 동시에 극한으로 보내면 n 플러스 1번째 항도 그렇고 n번째 항도 그렇고 다 똑같이 극한값을 갖는다면 하나로 가까이 갈 거니까 이 상황에서의 극한을 보내면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거 안 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제가 체크한 문제는 다 질문이 된 건가요? 꼭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체크한 거.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메모하시는 상태에서 풀어봐야 된다. 풀지 말고. 너 진짜 제대로 안 하면은 너 망한다, 진짜. 진짜 망해. 몇 번까지야? 넘겨봐. 체크도 안 했는데, 그때. 8번부터 보면 되는 거네요. 유형 8번부터 한번 설명을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212번 문제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이거 유형 몇 개 있다 그랬지? 되게 많다 그랬지, 이거. 몇 개? 19개? 근데 우리가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아이고, 10개는 넘게 풀어야 되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C단계에서 제가 체크하는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체크한 거는 숙제로 해갖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좀 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 x좌, y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점의 좌표를 x좌표가 작은 거에서부터 크기 순서대로 쓰라고 하는데 기울기가 양수니까 올라가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x절표는 얼마냐 봤더니 마이너스 5가 되면서 여기 1. 아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5의 간격으로 하나씩 커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 1만큼 갔을 때, 5만큼 갔을 때 여기가 1이니까 아마도 얘는 2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사이에 있는 놈들은 x좌표는 정수가 될 수 있겠지만 y좌표가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다 보니까 자연수가 안 되는 거지. 여기서는 지금 모두 xy 모두 좌표가 뭐가 된다 했어요? 자연수가. 이게 첫 번째 숫자가 되겠네요. 5, 얼마가 2가 첫 번째 A1, B1이라고 보시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역시 5칸 건너뛰어야 되겠죠? 11대가 얼마가 되겠어요? 10,3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 치면 AN이라고 하는 놈은 5씩 커져가는 수열이니까 일반항으로 쓴다면 5N이라고 써버리면 되겠고요. 자, BN이라고 하는 숫자는 2부터 하나씩 커져갈 거니까 2 플러스 N 이렇게 써버리시면 끝나는, 아니다. N 플러스 1이라고 써버리면 되겠죠. 요거는 N 플러스 1이라고 딱 써버리면 끝나는. 자, 그럼 이제 어쨌건 이 문제는 뭘 물어봤느냐? 뭐 급수 문제를 이렇게 그냥 일부러 만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조금 거시기하게 주려고. 그래서 이거 곱하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5 곱하기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분의 1은 바깥으로 빼버리고요. 바깥으로 빼버리면 이거 뭘로 고쳐서 부분분수 고치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인데, 자, 이거 나열해보면 아마도 맨 처음 거랑 맨 끝에 있는 요거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극한으로 보내면 1일 테고 앞에 있는 5분의 1을 곱하시면 정답은 5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 어려운 거 아니지. 대신에 이런 직선을 쫙 그었을 때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자연수가 되려면 y좌표 입장에서 보면 되겠지. 여기가 1이고요. 두 번째 2가 될 때 x좌표, 3일 때 x좌표가 10 이렇게 되는데 5칸 건너뛰면서 한 칸씩 올라갈 거니까요. 기울기가 5분의 1이니까, 그지? 기울기가 5분의 1이니까 x는 5칸씩 갈 때마다 y는 한 칸씩 갈 거라서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뭐 이런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유형으로 아주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 중요하다. 이거 별표 쳐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이런 식이야. 활용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계산할 때만 깔짝 급수 문제 되거나 뭐 극한 문제 되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유형들 아마 많이 있을 거니까 연습을 좀 충분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등비급수의 계산 문제가 되겠네요. 등비급수 계산 문제입니다. 등비급수 계산 문제. 자, 분명 요놈은 분수 형태처럼 보이지만 분모와 분자에 모두 Rn제곱의 형태가 있다 보니 얘는 반드시 등비급수,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형태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분모가 하나의 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지금 분수가 사실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 개의 분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자,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써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12n제곱은요, 12 곱하기 12의 2n제곱을 볼 것이고, 요놈 같은 경우는요, 2분의 1 곱하기 2의 2n제곱이니까 4의 n제곱을 봐버릴 거고요. 요거는 3n제곱으로 딱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분수 하나, 이렇게 분수 하나를 본다면 요놈들은 이렇게 갈 수 있겠네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 나누기 한다면 2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 요건 이렇게 가게 된다면요. 마이너스 12분의 1, 4분의 1의 n제곱 돼서 결국은 등비수열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럼 우선은 우리 등비수열에서의 급수니까 등비급수만큼 쉬운 거 없잖아. 왜? 뭐하고 뭐만 알면 되니까 첫째 항하고 공비만 알면 되니까 공비는 요 안에 있는 게 바로 공비라서 3분의 1 쓰시고 첫째 항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 7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비 얼마? 4분의 1. 첫째 항 얼마?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48분의 1 해서 요거 계산을 잘 해주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Rn제곱의 형태가 모든 항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반드시 어떻게 할 수 있다. 특히 근데 대신 분모의 항은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이러면 등비수열 형태로 쪼갤 수가 있게 되겠죠. 등비수열 형태로 쪼개면 바로 그냥 급수, 등비급수 합구하는 공식 1-R분의 첫째 항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이거 별표 치기 봐. 이것도 잘 나오더라.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잘 보세요. 아무것도 단서가 없는데 only 등비 수열이라는 말밖에 없으면서요. 걔네들을 가지고 급수를 구했습니다. 그 대신 이때 이 수열에 제곱을 했어. 또는 세제곱을 했어. 제곱을 하든 세제곱을 하든 등비 수열은 또 등비 수열이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런 상황에서 자, 이 등비 수열의 AN의 첫째 항도 모르고 공비도 모르니까 저는 스타트를 AN의 등비 수열의 첫째 항은 A, 공비를 R로 둔다면 이 첫 번째 이 등비급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식을 쓰면 1-R분의 A는 마이너스 2라고 딱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AN 제곱의 첫째 항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 첫째 항은 어떤 요놈의 제곱일 거고. 공비는 뭐냐? 공비도 제곱을 했을 거니까 얘가 공비가 될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등비급수에서의 확보하는 공식은 1-R제곱분의 A제곱은 얼마? 12랑 될 거고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수열에 세제곱을 했으니까 이 수열의 첫째 항은 세제곱이 될 것이고 공비는 R 세제곱이 될 거니까 물어보고 있는 것은 1-R의 세제곱분의 첫째 항의 세제곱 값을 묻고 있는 거다. 이렇게 식을 쓰면 되는 거지. 어찌됐건 이 두 마리를 가지고 뭐 하면 된다는 얘기일까요? 연립하면 첫째 항을 구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땡큐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1-R분의 A 이렇게 딱 쓰시니까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R분의 A는 마이너스 6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지 뭐. A 값은요. A 값은 뭐 이 식에서 나온 거는 A 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R이고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6R이 되면서요. 이 둘이 같다라고 나와버리니까 8R은 마이너스 4가 되고 R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첫째 항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인 것 같습니다. 그럼 끝난 거지 뭐. 요 놈을 몇 제곱? 세제곱을 하고 그랬으니까 1 빼기 하니까 플러스 8분의 1이 될 것이고 요거 세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27 하셔서 요거 정리해 주시면 뭐야? 아 약분약분 되나요? 나 약분약분 안 되는 줄 알고 8분의 9 당이 되네요. 따라서 얼마다? 마이너스 24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게 교과서에 실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자주 나온다 참고로 저거는. 알겠지? 어려운 건 아니고. 등비 수열을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하는 식의 형태로 나오는 문제들 잘 나오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두면 그 다음 제곱한 놈은 첫째 항이 제곱이 될 거고 공비도 제곱이 되는 거지 뭐. 그럼 저렇게 등비급수 합구하는 공식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7번 문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입니다.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있다 보니까 비교하는 문제가 무조건 둘 중에서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등비급수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1보다 공비가 Rn제곱의 형태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저 공비 자리에 로그라든지 아니면 식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공비가 지금 현재 저거잖아. 저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자, 이거는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끝난 것 같아. 5를 곱하고 넘기면 얘는 얼마? 5를 곱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4보다 로그 2의 x제곱은 크고요. 자, 이거는 5를 곱하고 넘기면 6 나오는데 요놈들은 로그 2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16분의 1보다는 크다. 요런 같은 경우는 로그 2의 6제곱. 그럼 결국은 x제곱은 누구보다 크고요? 16분의 1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 이 64가 되나요? 64보다는 작다. 그렇다면 요놈들이 될 수 있는 이 x의 값은요. 4분의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가 되겠습니까? 8보다 혹은 뭐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마이너스 8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 이게 바로 이렇게 써도 되겠죠. 충분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의 정수는 1부터 7까지 7개가 있을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7까지 7개가 있을 테니 정답은 둘이 합해서 14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충분히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뭐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문제 가보겠습니다. 유형 12,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해. 어려운 건 아니고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런 형태로 잘 내니까 문제 유형 자체가. 자, 다음 중에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할 때 항상 수렴하는 거 골라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절대 어려운 건 아닌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걸 그래서 잘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냅니다 이거. 자, 우선은 이 수열에서의 수렴 조건이면 공비가 결정하는 거잖아. 급수니까. 그래서 공비는 무조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습니다. 이 범위를 가지고 여기 적용시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첫 번째는 공비가 R제곱이잖아. 그럼 요놈을 제곱을 하면 요놈에 대한 공비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공비 범위를 봤더니 0하고 1 사이에 있어.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수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이 범위를 이 공비에다가 맞춰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의 공비는 얘니까 얘를 이것처럼 만들면 빼기 1을 하고 3으로 나누면 이때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3분의 R-1이요. 그 다음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찌됐건 얘가 이 식에서는 얘가 공비잖아. 동그라미 친 게 얘가 공비잖아. 그 공비 범위를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게 맞네. 그래서 얘도 수렴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요런 같은 경우에 공비는요. 여기다가 1을 더하고요. 여기다가 1을 더하고 2로 나누니까 0보다는 크고 2분의 R 플러스 1이요. 그 다음 1보다는 작다가 되겠네. 여전히 여기서 말하는 공비의 범위를 봤더니 0부터 1 사이에 있으니까 수렴 조건이 맞나요? 자, 그 다음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뭡니까? 4분의 1 한 다음에 빼기를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이렇게 될 거고요. 빼기를 하니까 4분의 1 한 다음에 빼기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돼버려. 이거 문제가 생기네. 이 공비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1을 그러니까 더 작은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그렇다는 이야기는 얘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수렴할 수도 있지만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 정답은 얼마다? 4번이다. 이렇게 정리해가는 문제. 그러니까 먼저는 이것이 수렴한다라는 거에 따라서 아래 범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 범위를 가지고 각각의 등비 수열에서 그 해당하는 공비 범위를 얘를 가지고 이제 찾아보니까 첫 번째 거는 얘, 두 번째 거는 얘, 세 번째 거는 얘, 네 번째 거는 딱 이렇게 하는 순간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을 수도 있다. 이 공비 자체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안 되지. 무조건 커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 항상 수렴하지 않는 것 하면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상황으로 간다. 이해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이지? 유형 12번인가요?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제가 유형 13번부터 19번까지 다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4점짜리 문제들 한번 우리 오늘 좀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할게.